얼마 전에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다가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선생님, 영어 원서 고전을 읽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질문에 대한 제 답변은 상당히 간단했습니다. 읽지 마세요. 그 영어 원서 고전 읽는 거 저는 그렇게까지 추천을 드리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고전 원서 읽지 말라고 하시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저한테 뭐 댓글로도 그렇고요, 질문을 주셨어요. 정말로 원서 고전 읽지 않아도 괜찮은가요? 그래도 언젠가는 읽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등등. 그래서 이번 영상 준비를 해봤습니다. 영어 원서 고전 읽는 것을 제가 왜 추천드리지 않는지, 그리고 그 중에서도 그나마 제가 추천드릴 만한 원서 고전에는 무엇이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먼저는 고전이란 게 뭘 말하는 거지? 얼마나 오래되면 그게 고전인 건데? 라는 질문을 아마 많은 분들이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셰익스피어. 참고로 제가 뉴질랜드에서 그 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영어 시간에 셰익스피어의 그 햄릿을 읽은 적이 있는데, 자, 이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셰익스피어의 영어는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랑은 다른 언어입니다. 한 구절 제가 읽어볼게요. What art thou that usurpst this time of night, together with that fair and warlike form in which the majesty of buried Denmark did sometimes march? By heaven I charge thee, speak! 이게 그 햄릿에 나오는 한 구절인데,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전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지? 그냥 뭔가 speak! 말해봐! 뭐 이런 건가 싶기만 하지 전혀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고,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자면, 자, 셰익스피어 수준의 어떤 그런 영어는요, 지금의 영어랑은 워낙 달라서 원어민들도 제대로 이걸 보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마치 뭐랑 비슷한 거냐면, 우리나라 그 훈민정음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쓰여진 글을 보고 지금 우리가 그 글을 이해할 수 없는 거랑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조금 더 최신의 말하자면 고전으로 넘어와 보도록 할게요. 제가 개인적으로 도전을 했던 그 고전이 뭐였냐면은, 우리나라 말로 폭풍의 언덕이라고 불리는, 영어 제목은 Wuthering Heights입니다. 1847년에 쓰여진 소설인데, 역시나 이것도 한 구절 읽어볼게요. The apartment and furniture would have been nothing extraordinary, as belonging to a homely northern farmer with a stubborn countenance and stalwart limbs, set out to advantage in knee breeches and gaiters. 몇 가지만 짚어보자면, as belonging to a 라는 이 부분, as belonging to,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지? 저도 사실은 자신이 없고요. 단어들을 보자면 뭐 countenance, stalwart, 그리고 knee breeches, gaiters, 이런 것들. 자, 평소에 우리가 보지 않는 단어들입니다. 고전으로서 영어를 배우게 되면 현대, 지금 우리가 쓰는 영어랑의 갭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학습 효과가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옛날 말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노력은 노력대로 다 이렇게 해놓고 배운 영어가 실생활의 영어랑은 약간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냥 다 덮어놓고 봤을 때 이 고전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소설들은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수준 높은 어떤 글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 자체가 오래됐고 문법 자체가 이제 없어진 옛날의 문법을 사용한 그런 거다라는 것을 다 제외하더라도 그냥 기본적인 원세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원어민들도 쉽게 이렇게 읽을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영어를 배우는 우리 입장에서는 굳이 고전에 도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도 굳이 고전에 내가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 어떤 그 마지노선은요, 어린 왕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어린 왕자는 그나마 최근 좀 이렇게 쓰여진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는 이 어린 왕자, 아동 소설의 느낌이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그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그 어린 왕자도 워낙 좀 추상적인 내용이 많고 은유적인 비유적인 표현들이 많아서 이게 영어로 읽었을 때 딱딱 뭔가 손에 잡히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나마 저도 어린 왕자를 막 이제 영어를 좀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추천드리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추천을 드리자면 어린 왕자는 도전을 해볼 만하겠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맥락에 있어서 제가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것은 평소에 제가 많이 하는 말이죠. 자, 챕터북이라고 불리는 원서 정도를 우리가 정말 말 그대로 읽고 100% 이해할 수 있으면요, 웬만한 영어 공부가 끝이 납니다. 기본적으로 챕터북이라 그러면은 이제 원어민 수준으로 초등학교 3, 4학년에서 5, 6학년 정도까지 애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을 말하게 되는 건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원어민 수준 5학년의 읽기 실력 정도를 갖춘다고 하면 거기에다가 어휘력만 덧붙여주면 이제 못 읽을 건 없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5학년이었을 때 우리나라 말 뭐 못 읽는 게 있었나요? 대부분 다 읽히는데 그냥 이 단어 좀 내가 모르는 거는 정도밖에 없었죠. 그쵸? 그런 맥락에서 챕터북 정도의 수준을 여러분들이 목표로 삼고 공부를 해나가시는 것을 어떤 그 1단계로 삼아주셨으면 좋겠고, 챕터북 다음으로는요, 우리가 뉴베리 문학상이라고 부르는 그 아동 문학상이 있어요. 그 상을 탄 정도 수준의 원서를 읽을 수 있으면 그땐 정말로 그냥 독해는 끝난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정도가 됩니다. 뉴베리 문학상이랑 비교했을 때 제가 아까 이제 그 읽어드렸던 워더링 하이츠는요, 과장 조금 보태서 한 3배 어렵거든요. 워더링 하이츠 못 읽어도, 이거 이해가 안 돼도 외국에 나가서 대학교 다니고 대학원 다니고 영어 쓰는데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전에 너무 말하자면 집착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 자, 여러분들 꼭 참고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영어 원서 고전을 읽는 것에 대한 저의 의견을 간단히 좀 공유를 해봤는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도 저는 고전을 읽고 싶습니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도전해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또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자, 본인은 고전을 읽고 싶지 않은데 괜한 강박관념 때문에 그래도 원서 또 고전을 읽는 게 좋겠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생각이 조금은 고쳐졌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구독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See you soon!